네, 오늘 제가 서 있는 곳은 국내 미술품 경매 시장을 대표하는 서울옥션의 강남센터입니다. 서울옥션은 1998년에 설립돼 국내에서 처음으로 미술품 경매 영역을 개척했고요. 2008년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현재 서울옥션은 미술품의 경매 외에도 판매나 중개, 미술품 담보대출, 그리고 시가 감정 평가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들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미술업계에서 서울옥션은 새로운 분야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업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곳 강남센터에서는 매달 셋째 주 화요일마다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프리뷰가 진행이 됩니다. 경매에 출품되는 작품들을 직접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서울옥션의 경매사업 팀장을 겸하고 있는 정태희 수석 경매사를 만나서 서울옥션이 바라보고 있는 지금 한국 미술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이번 4월 경매에서 하이라이트가 되는 주요 작품들에 대해서 그 의미를 소개해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벨 문화콘텐츠산업팀 서은래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태희 팀장님. 지난해 미술시장은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고 현재도 여전히 2, 3년 전과 비교하면 침체된 분위기입니다. 2025년도 1분기가 지난 지금 시점에서 현재 아트 경매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작품들이 출품되는 흐름이나 출품작들에 대한 응찰 수요의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4년부터 현재 25년도 상반기까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썩 좋은 편은 아닌 건 맞습니다. 우리 미술 시장이 어느 정도 그 볼륨을 잡아주고 있는 고가의 작품들이 유찰되거나 출품이 좀 꺼려지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판매된 낙찰률은 그렇게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내실을 좀 들여다보면 국내 큰 메이저 경매 회사들 모두 다 작품의 어떤 전체적인 매출 부분에 있어서 낙찰 총액은 썩 높지 못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게 현상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심리적인 위축과 미술품이 또 굉장히 경기 민감한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컬렉터들 입장에서도 작품들을 이제 출품하는 데 있어서 다소 좀 꺼려지는 그런 부분들이 작품의 출품이나 구성에 좀 어려움들이 있는 측면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서울옥션은 좀 어려운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다양한 도전들, 시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에서 경매 시장을 처음 연 곳이자 국내 양대 옥션사 중에 하나로 미술시장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 미술시장에서 서울옥션의 그런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네, 저희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98년도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현대화된 미술품 경매 시장을 만든 회사이기도 하고 또 더불어서 한국 미술품들을 해외에 알리는 역할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죠. 특히 2008년도부터 이어진 홍콩 경매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종종 해외 아트페어나 해외 미술 시장에 한국 작품들을 선보이기 위해서 또 진출했던 적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시장이 지금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미술 시장에서 서울옥션은 우리 한국 작가들에 대한 작품들에 있어서만큼은 힘을 실어서 소개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국내 경매에서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거의 측면에서는 근현대나 서양 미술의 바탕을 둔 이제 컨템퍼러리 영역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한국 미술의 또 어떻게 보면 추석과 근간이 될 수 있는 고미술 작품들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사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서울옥션이 올해 경매 사업에서 집중하거나 새롭게 주목하는 부분이 있다면 혹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미술 시장 전반에 좀 이렇게 침체된 분위기에서는 사실 아까 제가 두서에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한 2, 3억 이상의 흔히 말하는 5억 이상 이런 고가 작품들이 거래되는 건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좀 보고 있는 영역은 오프라인 경매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게 낙찰률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거는 흔히 말하는 조금 중저가 혹은 이제 중간급 가격대의 작가군들이 어느 정도 좀 탄탄하게 받쳐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설적으로 이제 조금 더 미래를 보면서 지금 평가가 한 2,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대 혹은 1, 2억 정도대 안에서 좀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작가들의 구성들이 그런 작가군을 조금 더 저희가 개발을 하고 발굴을 하고 소개하는 역할들, 어떻게 보면 더 내실을 다지는 시간으로 좀 볼 수도 있겠고요.
서울 옥션의 4월 경매에서 전체적인 출품 구성면에서 의미 있는 지점은 무엇인가요? 이번 4월 저희 183회 메이저 경매에서는 보실 만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미술 쪽 작품들이 좀 스토리가 있는 것들이 많고 역사성 있는 게 많아서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전 시간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한국의 그런 독립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던 만해 한용운 병풍도 남아 있고 해서 해방기, 광복 이후에 좀 역사적인 유물이자 사료적 가치가 있는 그런 작품들을 같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현대미술과 고미술 양쪽에서 좀 굵직굵직할 만한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경매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경매의 주 하이라이트 작품이 궁금한데요. 몇 가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경매에 나온 작품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가운데서 좀 이렇게 지금 저희 앞에 있는 이 작품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최근 우리 미술 시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도를 끌고 있는 작가 이배입니다. 이배 작가의 작품 중에 다양한 시리즈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작품은 숯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검정 색깔 화면으로 보여서 뭐 물감으로 칠한 건가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가까이 와서 보시면 이 나무의 그 숯의 결들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데요. 숯이라는 소재는 사실 나무가 이제 불태워져서 어떻게 보면 생명이 다해야지만 만들어지는 그런 원료잖아요. 그런 메시지들이 다시 예술로서 환원돼서 한 작품 안에서 이렇게 녹여지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숯은 빛감에 따라서 굉장히 보는 측면에 따라서 작품의 색이 약간은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이배의 블로부터 시리즈 작업들은 한 화면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톤의 차이와 결의 차이를 같이 맛볼 수 있는 작품이라 컬렉터분들이 굉장히 선호하시는 작품 중에 한 점입니다. 그 다음 작품은 국민 작가라고 할 수 있는 박수근 화백의 작품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박수근 작품은 사실 저희도 연간 이렇게 경매를 봤을 때 매 회차마다 사실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작품의 희소 가치가 높고 또 그 가격대도 높기 때문에 저희도 작품을 찾고 위탁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인데, 이번에 나온 작품은 이제 풍경에 대한 묘사가 담겨져 있는 작품입니다. 작품의 제목인 목련처럼 화면 안에서 그 나무의 결과 가지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우둘투둘한 뭔가 굉장히 어두운 뭔가 그런 톤의 그림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부분을 보시면 약간의 푸른 빛감, 그리고 약간의 미색, 그리고 분홍빛의 그 꽃마울 같은 것들이 아주 좀 거칠지만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박수근 작품의 매력인데, 작가가 좀 의도적으로 이런 질감과 그 안에 있는 나무의 결까지 표현을 서명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측면도 굉장히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4월 경매에서 또 최고의 하이라이트 고미술 작품으로 꼽히는 만해 한용운의 작품인데 추정가가 15억 원으로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전시장에 추정가라고 해서 작품에 대한 평가 금액을 기재해 놓는 것들도 있는데, 사실 이건 도록을 저희가 넘길 과정에서는 별도 문의 표기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고가의 작품이었기 때문에 출품하는 데 있어서 가격 협의가 끝까지 되게 쉽지 않았던 작품이긴 한데요. 현재 이제 경매하기 직전이긴 하지만 15억 정도의 시작가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해 한용운의 글씨를 사실 저희가 이제 눈으로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이런 병풍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출품된 작품은 굉장히 보기 드문 형태의 만해의 글씨에 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병풍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서울특별시 문화유산 자료로서 지정이 되면서 조금 더 한편으로서 역사적인 의미와 가치를 담고 있는 그런 굉장히 큰 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